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야, 새롭고 아름다운 날이 밝았구나. 오늘도 즐거운 일이 가득하겠지.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그리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큰 불평 없이 묵묵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정도가 가장 행복에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사실 불행과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것도 꽤 오랫동안 말입니다. 낮에는 견디기가 힘든 하루가 어서 빨리 끝났으면 싶었고 해가 지고 잠자리에 들면 다음날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어김없이 뜨는 해를 향해 저주를 퍼부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불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불행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왜 불행할까? 이것은 누구 때문인가?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나?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지당한의 불행학이라고나 할까요? 우선 오늘은 우리가 불행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현대 세상은 전혀 개인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은 채 디자인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농경사회 이후로 우리의 목표는 더 많은 생산이 되었습니다. 모든 개인은 생산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이 되었죠. 당연히 그 생산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것이지만 계급이 생겨나면서 이 당연한 논리가 주객전도가 되었죠. 생산이 개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력과 개인의 욕구가 갈등을 빚을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개인을 희생해버립니다. 생산의 힘을 일찌감치 간파한 마르크스는 바로 이 생산의 방식이 사회의 구조를 발전시키는 변증법적 힘이라고 말했죠. 무섭도록 정확한 분석입니다. 때문에 아직도 철학,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분야에서까지도 이 마르크스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겠죠. 문제는 생산력이라는 이 괴물은 마르크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자 계층이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진보시킬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를 보면 그의 예측이 빗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루칼라뿐 아니라 화이트컬러와 자영업자까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의 철저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본이 우리를 물리적으로 컨트롤하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저는 자본 인격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러분, 법인이라는 말을 아시죠? 법인은 법으로 인정된 또 다른 사람, 즉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내가 회사를 세웠다 해도 내가 곧 회사가 아니고 회사는 법인이라는 독립인격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법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갖고 있는 돈도 마음대로 뺏을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내가 만든 법인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시스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본에 배척당하는 이상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자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 인격체의 욕망은 단 하나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자본을 만드는 것 말입니다. 마치 맹목적으로 개체수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는 바이러스처럼 말이죠. 자본 인격체는 감정이 없기에 우리가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것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몇몇 뜻있는 자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해버려 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 편에 서려 애쓰기도 하고 노동자의 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들은 결국 실패합니다. 사실 그들도 결국 지배받는 위치니까요. 작은 회사뿐 아니라 대기업 총수에 이르기까지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은 자본 인격체가 되어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를 신자본주의의 부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릴 사이도 없이 이제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빠르게 그 자리마저 노리고 있습니다. 신자본주의의 가장 하부 구조에 위치한
노동자의 지위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복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자본 인격체의 입장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고장도 나지 않고 불평도 없고 휴식도 필요 없으니까요. 미래학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당근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생산의 수고로움은 로봇과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시스템이 만들어낸 돈을 공평하게 분배받아 소비하면서 편안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뭐 듣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소리를 마르크스가 들었다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생산에 소외되는 것은 바로 역사의 발전에서 소외되는 것이니까요. 인간이 진정한 이익녀, 아니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통탄하며 반로봇, 반인공지능을 외칠지도 모릅니다. 산업혁명 때 기계를 만들어 노동자를 쫓아내는 것에 반대했던 러다이어트 운동을 부활시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지도 합의한 적도 없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식은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한참 전에 정해져 버렸고 우리에게는 시스템을 따르든 낙오자가 되든 두 가지 선택지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사실 그 누구도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 밖으로 밀려났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시스템을 벗어났기 때문에 행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환하게 웃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큰 아픔을 지닌 채 세상을 등지거나 몸이 아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미친 듯이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서보다 훨씬 건강해졌다고 말합니다. 행복과 불행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우선 시스템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그 시스템을 만들지도 그 시스템에 찬성표를 던진 적도 없는데 왜 나는 이 시스템에 자본 인격체의 명령에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따라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불행을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불행의 본질을 간파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결코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은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이미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 자본 인격체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 심어놓은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 말입니다. 이상 진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